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7시 43분입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가 오늘 주가 71,000원으로 마감이 됐고, 시간에서는 약간 빠지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 거의 보합권에서 0. 몇 퍼센트 요 정도 수준으로 시간에서 하락이 좀 나왔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75,000원짜리 밑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요 정도 자리 밑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짧게나마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이 저점 구간에서 좀 흔들어 주다가 다시 75,000원짜리를 뚫어주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HAB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10월 초까지 쭉 늘어나다가, 그죠? 10월 중순쯤 돼가지고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공매도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여기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자리를 좀 지지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즉슨 뭡니까? 공매도를 물량을 늘렸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공매도 상환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상환과 동시에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적인 내용들과 쇼커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HAB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HAB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지금 달려온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년째 이 HAB 영상을 계속 이 딱딱 주식에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HAB 딱딱 주식 채널이 1등 채널로 거듭났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1등 채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 HAB 영상 보시면 조회수가 6천회, 뭐예요? 12,000회, 그렇죠?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CMC 통과다 뭐 이런 내용이 어그로처럼 보이지만 어그로가 아니죠. 실제로 항서제약의 파클리탁셀, 그렇죠? 파클리탁셀에 대해서 CMC가 통과가 되고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파클리탁셀과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마가 무슨 관련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매번 드리고 있지만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제가 클래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석들을 자세하게 팩트 기반으로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HAB 주주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영상을 계속 하면서 우리 HAB 주주분들께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는 HAB 영상을 그만 찍으려고 했었어요. 은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추천주 주겠다면서 이 종목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서 영상도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떠난다. 감사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15,000회 가까이 조회수가 나오고 좋아요도 1000개 넘게 눌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HAB 찐 주주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은퇴한다는 어떤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HAB 영상을 계속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저는 멤버십 이런 거 안 하고요. 멤버십 이런 거 안 하고 어떤 유료 영상을 올리지 않아요.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마지막 추천주다 해가지고 원래 종목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은퇴하지 않기 때문에 10월달 스페셜 추천주로 이 선물을 제가 우리 딱딱 주식을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엔비디아 블랙을 반도체 국내에 수혜줍니다. 땡땡땡땡 네 글자고요.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최근에 엔비디아 블랙을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엄청난 매출을 견인하고 있죠. 그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근데 국내 수혜주가 있을까 없을까요? 너도 나도 지금 국내 수혜주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만 진짜 찐 국내 수혜주는 딱 두 종목밖에 없다. 왜? 블랙일 반도체 쪽으로 직접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블랙일 반도체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딱 두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기업이. 그 중에 원픽 종목 한 종목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죠?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에서 강력한 어떤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힘을 응축시켜서 한 번에 빵 터트린 자리가 나왔고, 이게 지난주 차트입니다. 눌림목 자리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와줬어요.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 상승을 예상하는데 젠스랑이 누굽니까?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 그죠?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반도체의 겨울론이 무색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블랙엘이 매출이 얼마?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미친 거죠. 그죠? 4분기면은 10월달부터 12월달이에요. 3개월 동안 13조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블랙엘에서만.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이 아닙니다. 블랙엘에서만 요 정도 매출이 난다는 거예요. 예상치가. 근데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실제로는. 검색을 해보시면은 블랙엘 검색해보시면 1년치가 완판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최신 AI칩 블랙엘 1년치. 내년 것까지 다 완판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죠? 블랙엘 플랫폼 설계구 40분 전에 또 기사가 또 나왔죠. 블랙엘로 이 AI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왜 이렇게까지 이 매출이 잘 나올까요? 이미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고 납품을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국내 수혜주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테마에 다 꽂혀있고 우리나라 주식들 바이오 테마로 수급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국내 수혜주 이 종목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우리 HLB 주주분들과 또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가 이 종목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 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3072-4579 제 개인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종목명을 우선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답장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 전략을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를 본격적으로 다시 보실 건데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자, 공매도 잔고가 지금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자, 대차거래 잔고도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거는 확인을 안 해봤었는데 한번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잔고가 늘어나다가 10월 15일부터는 좀 줄어들었네요. 다시. 그죠? 10월 15일부터는 아마 오늘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거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내일이면 보이겠죠? 그죠? 오늘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확 늘어났다가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매도 잔고도 늘어났을 수 있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그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상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청산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이 일어나면은 다시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공매도 잔고를 모아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수익을 보는 구조죠. 거기다가 쇼커버까지 쳐가지고 주가를 올리면은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로 세력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종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5,000원 밑에 하단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75,000원 위에서는 상단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상단 박스권이 또 이제 승인 직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박스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클래스 2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소화가 되는 자리가 75,000원 밑에 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 클래스 2 실망 매물이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죠? 몇 달 동안 가진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클래스 2에 대한 실망감은 고작 길어봤자 2주도 못 갈 거다. 2주도 못 간다는 건 뭐죠? 실망감이 지금 온 지가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니까 일주일, 2주일이면 다시 이 자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회복시켜주기 전에 여기서 매수를 해야죠.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시간을 보낼 거예요. 왜? 당장 승인이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갈까요? 상단 박스권은 언제 뚫어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단 박스권이고, 기존에 원래 움직였었던 박스권 자리, 그죠? 하단 자리, 상단 자리, 여기에 박스권, 그리고 지금 깨진 자리가 바로 요 자리, 이게 하단 박스권, 그죠? 하단, 상단. 잘 기억하세요. 상단에서 언제 뚫고 올라갈까요? 이런 모습을 언제 보여줄까요? 바로 CMC와 BIMO 두 가지가 이상이 없다라는, 문제 없다. 오케이, 확인 끝났어. 이런 입장이 FDA로부터 발표가 나면은 승인 나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죠? 이게 먼저 발표가 나겠죠. 기사를 통해서. 그죠? 승인 나기 전에 이게 이상 없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BIMO 문제 없다. 뭐 CMC 확인했다. 실사 끝났는데 아무 얘기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실사가 끝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와도 올라갈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해가 되죠? 안 좋은 얘기만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상당 박스에서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시간을 보내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HLB가 뭐 이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파클리탁셀이 항서제약, 항로이 파르마, 그죠? 얘가 항사제약이죠. 항서제약의 파클리탁셀이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 유방암 치료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언제? 10월 8일 날, 그죠? FDA 승인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FDA 사이트죠. 자,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죠? 항서제약은 기존의 항암제 제조 공정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기업이고, 근데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CMC 관련 전문가를 영입을 시켰습니다. 항서제약이 스카웃을 했어요. CMC 경력만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 CMC의 달인을 영입을 시켜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 내용을 7월 달에 보완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FDA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조치할 건데 이렇게 하면 돼? 했는데 FDA에서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 BLA 신청에, NDA 신청에 했단 말이에요. 재신청하라고. 그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CMC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고, 이번에 그거를 확실시 시켜주면서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 내용이 파클리탁셀 승인이에요. 파클리탁셀이 유방암 항암제라고 했죠. 10월 8일날 승인을 받음으로써 뭐예요? CMC에 문제가 없음을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그래서 승인은 사실상 클래스 2로, C2로 진행되지만 따놓은 당상이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승인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세력들이 계속 흔들죠. 주가를. 왜 흔들겠어요? 왜 흔들겠어요? 오히려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날 거면은 안 흔들 거예요. 왜? 승인 기사 뜨기 전에 주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세력들도 주가 한번 한탕 해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승인이 안 될 놈이었으면은 주가를 지금 올렸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승인이 될 놈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승인이 되고 나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뭐예요? 신풍제약과 유한양행을 비교하면 되겠죠. 신풍제약 보세요. 주봉 보시면 임상 3상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임상 3상에서 빠그라졌어요. 그죠? 이런 기업이 결국에는 승인을 못 받은 기업인데 기대감으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죠? 결과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HLB랑 비슷한 상황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HLB는 임상 3상을 통과를 했지만 그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승인도 안 나왔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주가가 막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신풍제약은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신라젠. 그죠? 신라젠 보시면은 얘 어땠어요? 월봉 볼까요? 1000% 넘게 올랐죠. 신풍제약은 3000% 넘게 올랐어요. 신라젠은 1000% 넘게. 그죠?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400%, 1500% 올랐네요. 신풍제약이. 아, 신라젠이. 신풍제약은 3700% 넘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빠그라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뭐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 폭등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항상 실패해요. 근데 이번에 HLB나 유한양행을 보시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주가를 흔듭니다. 그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를 흔들어요. 결과 나오고 나서 올라갔죠? 오히려 유한양행도. 그죠? 결과가 뜨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거예요. 유한양행도.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물론 승인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지금보다는 좋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가까워질수록. 하지만 이 FDA의 승인치고는 그죠? 항암제 승인치고는 그리고 글로벌 판권을 모두 다 싸잡아 가지고 있는 HLB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판권이 존슨앤존슨한테 있잖아요. 그죠? 국내 판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HLB는 글로벌 판권을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는 완전 자회사를 통해서 소나기에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고요. 그 얘기는 아직 안 올린 거다.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아직 세력들이 안 올린 거다. 일부러 이런 자리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뭐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더 있는데 사실상 가남 1차가 끝나고 나면 승인이 되면 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절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닌 이유 뭘까요? 자, 가남 1차는 문턱을 넘는다. 이 표현을 쓸게요. FDA의 첫 관문을 연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왜냐면 리보세라닙은 가남 1차에서 만족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왜? 리보세라닙은 13개, 14개 암종에 대해서 다 이 암을 정복하고 시장을 점유하기 원하고 있어요. 왜? 이 물질이 보여주는 놀라운 효과들이 계속해서 임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HLB도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 물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이 이후에 더 나왔어요. 뭐 난소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두경부암이라든지 갑상선암 더 나왔죠. 담간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박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위암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까지 다 끝났죠.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임상 3상이 끝났고 글로벌 임상 3상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간소화돼서 진행돼서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면 NDA 바로 신청하겠죠. 그죠? 3상이 종료됐다고 표현되고 있죠. NDA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암입니다. 희귀암. 그죠? 희귀암은 치료제가 없어요. 희귀암. 그죠?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 없기 때문에 이상만 받고도 NDA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는 미국 FDA에서 허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상이 완료됐는데 이상 이후 NDA 가능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지금도 NDA 신청할 수 있거든요. HLB가 사실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려고 이거 먼저 집중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NDA 신청하는데 관련 서류라든지 임상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가남 1차가 통과가 되면은 요 두 개가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그죠? 연달아서 호재가 터진다. 그리고 위암 2차. 이것도 중요해요. 왜? 리보세라닙이 일단 여기 가남 1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리보세라닙은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약이에요. 그죠? 지금은 신약입니다. 근데 간암 1차를 통과를 되면 신약일까요? 아닐까요? 신약이 아니죠. 허가받은 약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허가받은 약물. 이 약물 자체는 허가가 돼 있는 약물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라는 거죠. 파클리탁셀 신약입니까? 신약 아니에요. 허가받은 약물이에요. 다만 이 허가받은 약물이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다시 FDA 심사를 받을 뿐이에요. 즉 뭐예요? NDA가 아니라 그냥 FDA의 심사를 받는 거다. NDA는 신약 허가. 물론 NDA도 FDA에 포함되어 있는 신약 허가 심사 과정이지만 신약이 아니라 그냥 허가받은 약물을 다른 어떤 용도로, 다른 암 치료로, 그죠? 승인을 다시 받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허가받은 약물 두 개가 만나서 승인받는 거는 사실상 지금보다는 덜 힘들다. 덜 힘들다. 깐깐하게 안 군다는 거예요, FDA가. 왜? FDA가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비 둘 다 신약이죠.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는 약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깐깐하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둘 다 승인이 됐었던 약물을 다시 승인받는 과정은 굉장히 간소화가 되고 간편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위암 2차에 대해서 어떤 고무적인 결과, 성과만 보여주면은 이 약물에 대한 점검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보시면은 파클리탁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미 이 신약에 대해서 허가받은 결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허가 이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클리탁셀이라는 물질은 이미 FDA에 승인받았었던 약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항서제약이 굉장히 쉽게 승인을 받았죠. 쉽게. 이거 어디 갔냐? 요거였나? 볼게요. 2018년이고 2018년 자 이것도 2016년이고 제가 찾아볼게요. NDA 이거일 텐데 이것도 2018년이고 갑자기 못 찾겠네요. 자 잠시 쉬는 시간 여기 있네요. 행루이 파르마 그죠? 항서제약이죠. 행루이 파르마. 그래서 2024년 10월 8일날 또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클리탁셀이라는 물질이 보시면은 승인 이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제약사들에서 다 승인을 받았어요. 행루이 파르마가 이제 항서제약이고 뭐 테바 파르마라든지 다른 기업들 글랜드 파르마 이런 기업들이 다 승인을 받았었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이 아니에요. 파클리탁셀이. 그죠? 신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NDA는 신약이고 ANDA는 기존의 신약으로 허가가 됐었던 약물을 뜻합니다. 그죠? NDA가 뭐라고요? 한 번도 FDA 신약 허가가 된 적 없었던 완전히 신약. ANDA는 뭐요? 한 번 허가가 돼 있었던 약물. 그러니까 파클리탁셀은 지금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어떤 절차들이 굉장히 간소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번에 유방암 치료제를 파클리탁셀을 승인받을 때 바로 이 내역이죠.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리보세라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승인됐었던 이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보세라님 단독으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파클리탁셀 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실상 2025년에 계속 상반기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024년에서 25년 사이 25년 초 늦어지더라도 간암 1차가 승인이 떨어지면은 25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이 세 가지가 재료로서 나와줄 수 있다. 거기다가 EMA 유럽의약품청 신청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모멘텀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HLB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리셔도 돼요. 지금 주가를 세력들이 안 올려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8분입니다.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물을 드릴 건데 땡땡땡땡 네 글자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주는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년치 매출이 이미 완판됐다. 엔비디아가 지금 대박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죠? 국내 수혜주 500% 상승 예상되는 땡땡땡땡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이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종목과 함께 매매 전략도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뭐냐면 지금 HLB 텔레그램 가족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HLB 관련된 실시간 분석들 도와드리고 있고 실망 매물 출현 이후에 하락이 나온 바닥 지점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제가 15일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 대응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HLB 클래스 2 분류 기사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하한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또 도와드렸죠. 우리 가족분들 멘탈 깨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HLB 주주분들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니까 텔레그램 가족방에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보통 딱딱도사가 저녁에 HLB 영상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저녁 말고도 뭐 오전, 장중 지속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가족방에도 자 입장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